이 이야기는 10년 전 강원도산 인근에서 친구들과 등산하다가 겪은 이야기야. 그 당시 너무 무서워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일이야. 아침 일찍 친구들과 등산을 갔고 처음에는 수다 떨며 즐겁게 올라가고 있었어. 한참을 걷던 우리는 길을 잘못 들었는지 길이 아닌 곳으로 가게 됐어. 이쪽으로 가는 거 맞아? 아닌 것 같은데 우선 가보자. 등산로에서 벗어난 우리는 한참을 걸어가고 있었어. 민지야, 나 너무 힘들어. 여기서 조금만 쉬다 가자. 힘들어 죽을 것 같아. 그래, 5분만 쉬자. 잠깐 쉰 우리는 다시 걸어갔고 한참을 걸어간 우리는 생소한 곳처럼 느껴지는 숲을 보면서 걷고 있었어. 그러다 작은 마을을 발견했지. 그 마을엔 20개 정도의 옛날 집들이 있었어. 여기 마을이 있네? 이런 곳이 있어? 사람들은 살고 있는 건가? 너무 힘들어서 도움을 청하려고 집을 들어가 봤어. 계세요? 누구 없나요? 좀 도와주세요. 아무도 없었고 집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어. 빨랫줄에는 마르지 않은 빨래, 부엌에는 따뜻한 국과 밥이 있었어. 이거 진짜 따뜻한데? 방금 전까지 사람이 있었던 거 아니야? 다른 집들도 다 똑같았어. 근데 이상한 점은 모든 집들이 시계가 전부 10시에 멈춰 있었어. 야, 이거 봐. 시계가 전부 10시에 멈춰 있어. 진짜네? 이 집도 저 집도 전부 10시야. 야, 여기 이상해. 휴대폰이 안 터져. 신호가 하나도 없어. 카메라도 이상해. 사진이 안 찍혀. 휴대폰 모두 신호가 잡히지 않았고 카메라는 작동하지 않았어. 오직 영상 촬영 모드만 간헐적으로 작동했어. 나가자, 여기 뭔가 이상해. 불안감을 느낀 우리는 마을을 나왔고 길을 되돌아가면서 돌아봤는데 불과 몇 분 전까지 있던 마을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어. 마을이 어디 갔어? 뭐야? 집 어디 갔어? 눈앞에는 마을은 없이 그냥 숲만 있었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우린 서로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지. 야, 아까 우리 거기 찍지 않았어? 찍었어. 잠깐만. 이게 뭐야? 아까 그곳에서 5분 정도 촬영한 영상을 본 우리는 소리 지르며 뛰기 시작했어. 우린 분명히 마을과 집안을 찍었는데 영상에는 그냥 숲만 있었어. 영상에는 나무 풀을 가리키며 우린 얘기 중이었지. 두려움에 떨면서 3시간을 헤매다 결국 등산로를 찾았어. 친구들과 나는 그곳을 지도에서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 정말 믿을 수 없는 날이었고 친구들과 그날을 얘기할 때면 어떤 친구는 지금도 너무 무섭다고 얘기해. 과연 그 마을은 존재했었던 곳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세상이었을까? 이 이야기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어느 평범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이야.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지은 지 얼마 안 된 새 아파트였고 옆집 위층 모두 비어 있었어. 나는 혼자 살고 있었고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지. 근데 위층에서 소리가 나는 거야. 위층에 누가 있나? 처음엔 잘못 들은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위층 소리는 점점 뚜렷해졌고 반복적이었어. 이상하다, 위층은 비어있는데. 다음날 경비 아저씨에게 저 위층에서 소리가 들려요. 발소리도 나고요. 누가 살고 있나요? 그 위층은 몇 달 전부터 공실이에요. 아무도 입주한 적 없어요. 아저씨와 함께 CCTV 확인을 했는데 위층 문이 열린 적도 누군가 올라간 적도 없었어. 관리사무소에도 확인을 했는데 위층은 여전히 비어있다고 했어. 작은 소리가 매일 밤 났는데 그 소리의 정체를 알 수 없었어. 그리고 어느 날 잠이 들려고 하는데 위층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 이번엔 더욱 가까워진 것 같았고 발걸음 소리가 밤새도록 이어졌어. 뭐지? 나는 조심스럽게 위층으로 올라갔어. 현관문에 귀를 대고 들어봤는데 소리가 나다가 뚝 그치는 거야. 너무 무서워서 경비실로 뛰어갔어. 경비 아저씨와 같이 위층으로 왔고 같이 들어갔어. 너무 무서워서 경비 아저씨 뒤에 붙어서 갔지. 들어가서 여기저기 살펴봤는데 아무도 없었고 집 안은 텅 비어 있었어. 근데 먼지가 쌓여있는 바닥에 드문드문 발자국이 있었어. 경비 아저씨는 바로 관리 사무실에 연락했고 관리 사무실 직원은 혹시 몰라 사진을 찍어놨어. 다음날 시설팀과 자세히 살펴본다고 했어. 집으로 돌아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무서워서 한숨도 못 잤어. 근데 이상한 건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 위층에서 아무 소리도 안 났다는 거야. 뭐지? 더 무섭게. 아침에 시설팀이 와서 살펴보는데
아무도 없고 특별한 거 없다고 생각할 때쯤 시설팀은 욕실 천장에서 사람 하나가 겨우 들어갈 만한 작은 공간을 발견했어. 이 공간, 여기서 누군가 생활하는 적이 있습니다. 보세요. 발판도 있어요. 거기엔 오래된 이불과 빈 생수병들이 있었어.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은 누군가 몰래 들어와 생활하면서 집에 사람이 올 것 같으면 욕실 천장에 숨어 있었던 거야. 주로 밤에 움직였던 거지.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고 나는 너무 찝찝해서 다른 데로 이사했어. 이 일 때문에 집에 잠금 장치를 여러 개 달아놨고 아직도 무서운 기억으로 남아있어. 제 이름은 강민수입니다. 10년차 경찰관입니다. 지난 10년간 별의별 일을 다 겪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 절도 사건, 심지어 흉기 난동까지. 하지만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어떤 사건보다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그날 밤이 생각나면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그때 저는 야간 순찰 근무를 맡고 있었죠. 새벽 3시가 다 되어가는 시각, 저는 관할 구역을 순찰 중이었습니다. 같이 움직이는 다른 경찰이 일이 있어 잠깐만 저 혼자 돌고 있었죠. 순찰 도는 곳이 평소에도 인적이 드문 곳이지만 새벽 시간대엔 더 조용한 곳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전방 50m 앞 가로등 불빛 아래로 누군가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자였습니다. 검은색 코트에 하이힐을 신고 있었죠. 이 시간에 혼자. 위험한데 저는 속도를 줄이며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닌지 확인하려고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가 심상치 않았어요. 처음엔 술에 취한 건가 싶었습니다. 비틀거리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거꾸로 걷고 있었던 겁니다. 얼굴은 정면을 향한 채 몸은 뒤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영상을 역재생하는 것처럼요. 저는 순간적으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피곤해서 착각하는 건가? 아니면 그녀가 특이한 방식으로 걷는 사람인가? 순찰차를 세우고 창문을 내렸습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거꾸로 걸어갔습니다. 그것도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더 이상한 건 발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이힐을 신고 있는데도 아스팔트 바닥을 걷는 소리가 전혀 나지 않았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잠깐만요, 경찰입니다. 그녀는 좁은 골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저도 뛰어서 따라갔죠. 하지만 골목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빠져나갈 곳이 없었어요. 저는 손전등을 켜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붉은 액체의 발자국 형태를 발견했죠. 그런데 발자국의 방향이 이상했어요. 일반적인 발자국은 발가락이 앞쪽을 향하잖아요. 하지만 이 발자국들은 뒤꿈치가 진행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꾸로 걸은 사람의 흔적처럼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3-7 순찰차 42길 골목에서 의심 상황 발견. 지원 요청 바랍니다. 발자국을 따라가 봤습니다. 그것은 골목 끝 오래된 건물의 지하 계단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건물은 10년 넘게 비어있던 폐건물이었습니다. 당연히 출입이 금지된 곳이었죠. 하지만 지하로 내려가는 철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권총의 안전장치를 해제하고 여기는 경찰입니다. 안에 누구 있습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묘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곰팡이 냄새, 그리고 뭔가 화학약품 같은 냄새. 계단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지하 2층, 아니 3층쯤 되는 것 같았어요. 마침내 바닥에 도착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닿은 곳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불법 스튜디오였어요. 방 하나 가득 촬영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조명, 카메라, 촬영용 침대, 그리고 벽에는 수십 장의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모두 여성들의 사진이었어요. 저는 즉시 무전을 쳤습니다. 긴급 상황, 42길 지하에서 불법 촬영 스튜디오 발견. 즉시 지원 및 과학수사대 출동 요청. 5분 후 다른 경찰들이 도착했습니다. 현장을 정밀 수색한 결과 더 끔찍한 것들이 발견됐습니다. 숨겨진 방에는 수백 개의 불법 촬영 영상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었고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노트까지 있었습니다. 범죄 조직의 아지트였던 겁니다. 며칠 후 수사팀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6개월 전 정확히 그 건물에서 의문의 사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피해자는 27세 여성 이지은 씨. 당시 사건 보고서를 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지은 씨는 불법 촬영의 피해자였습니다.
조직에 감금되어 있다가 탈출을 시도했다고 하더군요. 그녀는 지하 계단을 올라가다가 뒤를 돌아보며 도망치던 중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그녀는 도망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누군가 쫓아오는지 확인하면서요. 굴러떨어져 사망한 이지은 씨를 조직원들이 차에 싣고 갔다고 합니다. 이지은 씨의 행방을 알 수 없었죠. 저는 6개월 전 사건 파일에서 이지은 씨의 사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그날 밤 본 여자와 똑같았습니다. 검은색 코트, 하이힐, 심지어 머리 스타일까지. 저는 그날 밤의 CCTV 영상을 다시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골목 입구에 설치된 CCTV가 있었거든요.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새벽에 제 순찰차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저 혼자 차에서 내려 골목으로 뛰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여자도 찍혀있지 않았어요. 저는 골목 안을 비추고 바닥을 살피고 지하로 내려가는 모습만 보였어요. 여자는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바닥에 발자국 모양의 붉은 액체는 없었습니다. 그럼 그때 제가 본 건 뭐죠? 그 사건 이후 불법 촬영 조직은 전원 검거됐습니다. 피해자들도 신원이 확인됐고 이지은 씨의 유가족에게도 진실이 알려졌습니다. 사건은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그날 밤을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로 본 건 뭐였을까요? 피로 때문에 본 환영이었을까요? 아니면 가끔 야간 순찰을 돌 때 저는 여전히 그 골목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거꾸로 걷는 여자의 뒷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그날 밤 스트레스로 환각을 본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만약 제가 그날 밤 그녀를 보지 못했다면, 만약 제가 그 지하로 내려가지 않았다면 그 범죄 조직은 지금도 계속 운영되고 있었을 겁니다. 더 많은 피해자들이 생겼겠죠. 그러니 저는 감사합니다. 그날 밤 저를 그곳으로 인도해준 무언가에게. 이 이야기는 실제로 적발된 불법 촬영, 조직 사건을 모티브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